당신은 아바타의 버타인가요? 저도 아바타입니다. 제가 아바타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것은 제 영적 여정에서 일어난 가장 혁명적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오랫동안 영적 여정을 걸어왔고 수많은 다양한 영적 가르침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아바타에 대한 가르침은 제가 접한 것 중 단연코 가장 혁명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르침들이 지구에 대해 그리고 왜 지구의 상황이 지금과 같은지에 대해 너무나 많은 것을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들이 제 자신의 심리 그리고 지구와 관련하여 제가 가진 심리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덕분에 제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이러한 반응적인 패턴들을 해결하고 자유로워지는 데 매우 중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가르침이 자신들에게도 매우 중요하고 혁명적이라고 느낀 많은 영적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다면 적어도 이것을 살펴보고 당신에게 공명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아바타라는 용어 자체부터 시작해 봅시다. 우리에게는 유명한 영화 아바타가 있고 컴퓨터 게임에서의 아바타 개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원래 영적 문헌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서 온 이 단어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하강 디센트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신의 하강을 설명하는 데 이 단어를 사용하지만 저는 이를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즉, 원래 지구 출신이 아닌 특정한 생명 흐름들, 특정한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곳으로 하강했습니다. 하강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 행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하강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6화에 있는 아바타들은 말 그대로 수만 명 텐즈 오브 사우전즈에 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완벽한 존재나 신에게만 해당하는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매우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바타일까요? 다음의 질문들을 고려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구에 정말로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당신이 지구보다 더 나은 어딘가, 다른 곳에서 왔음이 틀림없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지구를 바라보며 전쟁, 고문, 가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내가 지구에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처럼 지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남겨두기 위해 여기 온 거야. 그러고 나서 나는 여기서 나가고 싶어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바타들은 각자 집중하는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아바타들은 사회의 특정 분야에 집중하며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돼. 정말 개선되어야 해라고 느낍니다. 이는 우리 각자에게 매우 개별적일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지구상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무언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감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 그런 감각을 갖게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질문들 중 일부 혹은 전부의 예라고 대답했다면 이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아바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구에 대한 당신의 태도를 다루는 많은 도구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 당신이 지구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 가족, 문화 속에서 결코 어울린다고 느끼지 못했는지, 왜 항상 아웃사이더였는지, 왜 다른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당신은 전혀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인생을 온전히 헌신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바타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당연히 물질, 세계 너머에 영적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그것에 열려 있고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을 테니까요. 물질 너머에 영적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지구가 지적 생명체가 있는 유일한 행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또한 당신이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저 역시 아주 어렸을 때 지구가 유일한 행성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지구의 방식이 행성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아닐 거라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전체 우주를 보면 중세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한 원반이고 그 위에 돔이 있으며 위로 올라가면 천국과 신, 천사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거대한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형적인 마음으로는 그 거대함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지적 생명체가 있는 무수히 많은 행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성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구와 같은 종류의 행성으로 이를 비자연 행성 언내처럴 플래닛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전쟁, 살인, 고문, 가난,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 생명에 대한 무감각 등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지구는 현재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지구의 거주자들에 의해 현재 상태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지구가 부자연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체 우주를 볼 때 비자연 행성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다수의 행성은 자연 행성 내처럴 플래닛입니다. 자연 행성이란 아주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이가 황금률을 따르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황금률을 따르는 이유는 어떤 종교에 의해 강요되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가 이 전체의 일부라는 직관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 행성의 존재들이 이런 감각을 가질 때 그들은 서로에게 결코 하지 않을 행동들이 있습니다. 지구에서는 우리가 분리된 존재라는 환영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내가 당신을 해쳐도 나 자신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낳습니다. 이것이 비자연 행성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환영입니다. 자연 행성에서는 이런 환영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당신을 해치면 그것이 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전체의 일부이며 전체의 어느 한 부분이 다치면 그 일부인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부정적인 일들은 자연 행성에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연 행성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상승나선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행성이 왜 창조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라는 영상 시리즈, 특히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편에서 이를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조금 언급하자면 지구조차도 처음부터 지금의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행성이 창조될 때는 특정 수준에서 창조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물질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에너지인 것이 특정한 밀도를 가짐을 의미합니다. 행성의 밀도에는 특정한 기본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 대양, 다양한 생명체와 같은 구체적인 설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상승, 마스터드 어센디드 메스터즈 중 엘로힘이 LOHIM이라 불리는 마스터들에 의해 설계되며 행성이 창조되고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데 시간이 걸린 후 첫 번째 생명 흐름들이 행성의 물리적 몸으로 육화하게 됩니다. 이 생명 흐름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지며 그들에게는 두 가지 기본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행성에 육화하는 새로운 생명 흐름들은 특정 수준에서 시작하며 그 수준에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 외부에 있는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직관적인 감각을 가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상위자 및 영적 스승인 상승 마스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가집니다. 또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과 환경에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가집니다. 그들은 적대적인 행성에 떨어진 외계 존재가 아닙니다. 즉, 환경을 적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행성이 창조된 기본 수준에서는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던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옛 신화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것이 실제 자연 행성의 모습이며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구는 원래 자연 행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생명 흐름들이 가진 첫 번째 선택지는 그들의 연결 감각을 확장하고 그 연결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공동 창조자 마이너스 크리에이터즈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환경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습니다. 행성은 특정 수준에서 시작하지만 우리의 잠재력은 그 수준을 토대로 삼아 원래보다 더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엘로힘은 완성된 행성, 완벽한 행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작업워크 인 프로그레스를 만듭니다. 그 위에 무언가를 세우는 것은 육화한 존재들의 몫입니다. 사람들이 연결된 감각을 바탕으로 공동 창조를 할 때 모든 것은 상승하고 더 좋아지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더 큰 창조적 힘을 갖게 되고 특히 집단적으로 협력할 때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연 행성에서 자연스러운 것은 협력입니다. 새로운 존재는 먼저 자신의 개별적인 창조 능력을 탐구하겠지만 곧 우리가 함께할 때 훨씬 더 많은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룹을 이루어 고도로 발달한 사회를 건설합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는 생명 흐름들이 자신들이 창조된 수준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연결된 존재 대신 분리된 존재라는 환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는 이원성 의식 듀얼러티 컨셔스너스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 행성의 공동 창조자들은 엘로힘이 행성을 창조할 때 사용한 원리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원리들을 가지고 작업할 때 더 많은 것을 공동 창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분리되고 이원성에 빠진 비자연 행성의 생명 흐름들은 우주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발견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우주가 어떻게 작동해야 한다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정의하려 합니다. 이는 그들이 실제 리얼리티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며 우주의 기본적인 힘들에 저항하며 일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구에서 보는 현대 기술이 왜 힘포스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땅에서 강제로 석유를 시추하고 그것을 고압에서 폭발하는 엔진에 넣습니다. 모든 것이 힘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우리에게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힘으로 빼앗아야 한다고 믿고 현대 기술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이 왜 현대 기술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주요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는 힘에 기반한 기술입니다. 흥미로운 주제지만 여기서 너무 깊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지구와 같은 행성도 아주 오랫동안 자연 행성으로 기능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가 기본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먼 과거에 전환점이 왔습니다. 지구의 육화한 대다수의 생명 흐름들이 분리의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하강나선을 시작시켰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기심, 자기중심주의,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이득을 취하려는 태도로 이어졌습니다. 타인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우리 자신에게도 더 좋아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